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 당연한 것은 많지 않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또는 내가 사는 세상의 다른 한편, 다른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 얻은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얻은 것 중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자유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길을 가다 이유 없이 잡혀가는 일은 없다. 길을 막고 이름이 뭐냐, 사는 곳은 어디냐 묻는 공무원도 없다. 만약 있다면 잡상인이나 도를 아십니까로 치부해버릴 것이다. 술자리 안주 삼아 대통령을 비난해도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대통령에 대한 쌍욕을 퍼부어도 딱히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지 않다. 말과 행동의 자유,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닌 나의 기억에도 삶의 절반은 그런 자유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은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권리는 피해 대가를 치른 민주주의 산물이다.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자유가 생긴 것이다. 구제역이 창궐했다며 살아있는 돼지들을 몰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핏물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이 자유를 얻은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에게 가해진 잔인한 사륙과 가혹행위는 돼지 몰살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법과 제도는 사람의 야만성과 섞여 독재자가 법을 선포하고 그 법을 시행한다며 시민들에 대해 총과 칼을 휘둘렀고, 군대와 경찰과 검찰은 독재자의 사냥개가 되어 국민들을 물어뜯었다. 이러한 압제에 저항하면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가족과 사회와 격리시켜버렸다. 그 피해 대가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다. 멀게는 역사의 희생물이 되었던 민중이, 가까이는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 그 대가를 치렀다. 그 결과 얻어낸 1987년 헌법의 질서 아래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 희생자들에게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을 진 것이다. 다행히 헌법 전문은 이런 민주적 항거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걸음이자 방아쇠가 되었지만 역사적 평가가 필요해 헌법 전문에 당기지 못했던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0항쟁은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10차 개헌안 전문에 당겼다. 비록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국가 지도자가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대한민국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 재산,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민주주의 대가로 내어놓은 사람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존립할 수 있는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떠한가? 독재로 재미본 세력들은 여전히 국회의 상당 의석을 차지하고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고 있다. 독재자가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으로 그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올감했던 제도적 탄압에 대해 그것도 범죄 전과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다. 조금의 힘만 있어도 국민을 감시하고 어떻게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을 수 있나 골몰한다. 희생을 치러 얻은 귀한 자유를 그 희생한 사람들을 향해 남용하는 현실, 이는 무식함인가 아니면 사악함인가? 병자호란 때 적국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에 대해 위로하기는커녕 돌팔매질을 하여 목숨까지 끊게 만들었던 우리의 과거는 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프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여자애를 데려다 제국주의 군인의 성적 노예로 만들고 어린 소년을 데려다 뼈가 앙상해지도록 강제 노역을 시킨 일제를 강력히 비난해도 부족한 마당에 스스로 돈을 벌러 간 것이라고 찌꺼리는 것은 병자호란 때 고향에 돌아온 가족에게 환양연이라며 돌 던지던 천박함과 다를 것이 없다. 이승만 정권은 1950년 6월 28일 북한군과 전차가 서울에 진입하자 서울을 비우고 대피했고, 그 다음날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어 피난민은 강북에 고립되었다. 사전에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다리 폭파 시점이 빨랐던 것이 아니냐 등의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이 보인 시민들에 대한 태도이다. 서울에 고립되어 북한군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시민들에게 북한군에게 부역했다며 처벌하였다. 그 처벌도 힘과 연줄이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이승만을 국부, 즉 국가의 아버지로 칭송하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 오랜 세월 외세에 시달리며 자기 방어를 위해 형성된 본능일까? 힘이 없는 대상에 같이 돌을 던져야 눈밖에 나지 않는다는 천박한 의식이 우리 DNA에 박혀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욕심 때문일까? 왜 이 부끄러운 현실은 반복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의 민주화는 아직 진행형이다. 홍콩과 미얀마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거치고 있지만 속편히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도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에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조롱, 멸시, 폭거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릴 여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화의 진통이 그 길을 가는 다른 국가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화는 민중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 그 피는 남이 대신 흘릴 수 없다. 다른 힘을 빌리면 그 힘에 다시 지배된다는 진리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것은 없지만 시민들의 그 저항 정신에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아픈 눈물로 응원한다. 또 감히 조언하자면 지금의 고통은 시작이라는 것이다. 민주화에 성공하더라도 절대 망각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 투옥된 사람들, 다친 사람들,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침해당한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사람들, 국가가 영원히 잊지 말고 위로하고 기념하고 보상하라고, 지금의 우리를 닮지 말라고, 우리처럼 배은망덕한 세력들이 없도록 철저히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지라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불화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싶다.